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께서 제게 메일을 통해서 제보해 주신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보해 주신 구독자님의 사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여기 제가 써 놓은 이 큰 따옴표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전셋집의 소유권이 악성 임대인에게 넘어갔고 곧바로 임대인은 사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허그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미룹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께서 정확히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은 제가 볼 때 구독자님의 사례가 요즘 뉴스에서 말이 많은 빌라왕 사망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보여가지고요.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이제 타임라인별로 저랑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구독자님의 사례를 보면은 2020년 12월 9일날 전셋집에 입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2020년 12월 10일부로 좀 바뀐 게 하나 있죠. 네, 2012년 12월 9일 이전에 전세 계약한 사람들은 퇴실 통보할 때 전세 만기 한 달 전까지 얘기하면 됐는데 2022년 12월 10일부로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12월 10일 이후에 전세 계약을 한 사람들은 만기 퇴실 통보를 할 때 2달 전까지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 날 전셋집에 입주했으니까 퇴실 통보는 이제 만기 한 달 전인 2022년 11월 8일 정도까지 하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셋집에 입주하신 이분이 2021년 9월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셨대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3번이 바뀌어 있었고 그리고 몰랐던 근저당도 잡혀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2022년 1월에 집에 어떤 공고문이 하나 날아왔는데요. 어떤 공고문이었냐면은 3달 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공고문이 날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경매 과정 이런 것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이 우선 변제권을 통해 가지고 경매 후 배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보고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 공고문이 날아온 뒤 며칠 되지 않아서 경매 취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주인이 근저당 잡힌 금액을 다 상환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경매가 취하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 집을 경매에 넘긴 대부업체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경매를 취소한 거였다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경매 공고문도 날라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미리 일찍 퇴실 통보를 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22년 11월 초순까지 퇴실 통보를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한 4개월 정도 일찍인 22년 7월에 퇴실 통보를 위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3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 얻어내기도 사실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힘들게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집주인한테 문자도 해보고 뭐 전화도 해봤는데 연락이 하나도 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내용 증명도 반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께서는 이 내용 증명 반송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한번 떼보셨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봤더니 집주인이 죽었다는 거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주인이 죽었다는 걸 알았던 게 2022년 7월이었는데 집주인은 이미 4달 전인 2022년 3월에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상속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집주인의 상속인들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3번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이 집주인의 연락처 받는 것도 이 기존 집주인들한테 건너 연락처 받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는 이 연락처 받기도 어려웠던 집주인의 상속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와, 이렇게 그냥 표로 그려놓으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말하면서도 느껴지는데, 그래서 2022년 7월에 상속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2022년 10월, 그러니까 3달가량 계속 상속인들을 찾았는데 결국에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3달이나 계속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죽은 임대인의 확실한 재산 상속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퇴실 통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죽은 임대인의 상속 한정 승인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 퇴실 통보하고 상속 대위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걸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아예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상속인들을 찾는 데만 시간을 계속 쓰신 거죠. 근데 어느덧 시간은 언제다? 22년 10월. 이제 퇴실 통보해야 되는 시간까지 약 한 달가량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런 일 겪어본 적도 없고 상속인들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관련 관청이랑 법원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상속인 어떻게 찾냐, 뭐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계속 알아보면서 다녔는데 시간만 지나고 상속인들은 못 찾고, 뭐 법원에서는
뭐 A로 가보세요 라고 했다가 A로 가면 B로 가보세요 라고 하고, B에선 또 A로 가보라 그러고, 계속 뺑뺑이만 돌리고 뭐 이런 절차 해보시라 저런 절차 해보시라 막 잘 모르는 법 관련 절차만 계속 알려주니까 나중에는 시간만 가고 너무 힘들어서 법원에 있는 담당자한테 엄청 항의를 했대요. 나 이럴 바에 그냥 죽으련다고, 그냥 살기 싫다, 이럴 바에 나 자살하겠다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담당자가 사망자 관련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서 상속인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정보를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상속인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때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일부 상속 대상자는 이미 상속 포기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한정 상속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속 대상자가 다 상속 포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최악의 경우에까지 대비해서 상속 재산 관리인 터닝까지 알아보면서 막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보니까 이미 다 뭐 누구는 상속 포기하고 누구는 한정 상속 받고 이렇게 다 교통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쓸데없이 헛수고만 계속하고 괜히 다 상속 포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법적 절차까지 다 알아보고 이러면서 고생만 계속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 한정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게 되니까 이제 다음 스텝은 뭐죠? 그 사람한테 퇴실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상속을 받은 사람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퇴실 통보를 이제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정 상속 받은 사람한테 상속 대위 등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대신해서 소유권 등기 쳐주는 거 취득세 대신 내야 됩니다. 이 전세 세입자가 한 900만 원 정도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전세 계약 만기 한 달 전까지 겨우겨우 운 좋게 퇴실 통보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퇴실 통보까지 제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2021년 1월 현재 모든 과정을 이렇게 다 마치고 허그에 방문해가지고 보험금 이행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허그에서요, 전세계약 해지 의사 과정상 본인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상속 한정 승인 받은 사람한테 퇴실 통보의 의미로 문자도 보내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통화 녹음도 하고 다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됐는데, 허그에서는 지금 이 세 개를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문자, 그 내용 증명, 그 통화 녹음에서 너의 지금 본인 확인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얘기하면서요. 와, 저는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도 이런 그림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아니, 통화랑 문자랑 내용 증명 다 보냈는데 갑자기 본인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문자랑 내용 증명이랑 통화 녹음을 통해서 이제 퇴실 통보를 한정 승인자한테 제대로 했는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보험금 이행 청구를 안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몇 가지 따져볼 만한 게, 아니 퇴실 통보 제대로 했는데 그 허그 약관에 맞게 허그 절차에 맞게 잘 했는데 왜 안 받아주나. 제가 볼 때 일단 첫 번째로 임대인 사망 그리고 상속인 대상 퇴실 통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담당 직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혹시 지급 보류가 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허그 관련해가지고 사람들 얘기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물어볼 때마다 말 계속 바뀐다고. 어떤 직원은 이게 맞다고 했다가 어떤 직원은 또 뭐 다른 게 맞다고 하고, 계속 직원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는 허그다.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논외로 말 바뀌어도 좋겠는데 일단 전화라도 받아라, 전화도 안 받는 허그다, 막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물어볼 때마다 맨날 말이 바뀌는 게 직원들이 이게 프로세스가 제대로 다 같이 동일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엄청 밖에서 많이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이런 구독자님의 사례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직원이 괜히 지급 보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막 바지 사장 빌라왕들 막 계속 축구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더기로 전세사고 물건이 계속 발생하니까 허그의 수뇌부에서 혹시 이제 돈줄을 좀 조이려고 일단 되도 않는 이유로 지급 보류를 그런 경우에다가 지금 때리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구독자님께서 본인 확인이 안 된다면서 지금 보험금 지급 보류를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례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진짜 임대인이 여러 번 바뀐 후 죽은 경우에 상속자를 찾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괜히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 개인정보 흘릴까봐 좀 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좋은 거죠, 개인정보 보호해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근데 이렇게 막 돈
들고 튄 임대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그런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그렇게까지 보호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만든 거 보면은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을 때 퇴실통보 내용증명 반송 서류를 주민센터에 가져가면은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을 주민센터에서 떼어준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공시송달 보정명령 서류를 또 주민센터에 가져가면은 이제 현재 주소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전 주소까지 다 나와 있는 온전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막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피해 사례를 보면은 이 주민등록 초본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초본이요? 그거 본인 거 아니면 못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냥 안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프로세스상 주는 게 맞는데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문제될까봐 그냥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아, 그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라리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좀 일처리를 하면은 좋겠는데, 아니 그냥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그거요? 그거 본인 거 아니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내용 증명 반송 서류 가져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 주민등록등본 초본 안 떼주는 공무원들도 진짜 많다고 사례가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거는 어떤 분이 퇴실 통보하려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임대인이 이거를 계속 안 보고 반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다른 서류들이랑 해서 그 집주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떼려고 주민센터에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 담당하던 공무원이 그 집주인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야만 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공무원이 언젠가 한번 전세 계약이 다 만료되고 난 다음에 본인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떼러 온 어떤 임차인의 사례를 한번 봤던 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 경우에만 이걸 떼줄 수 있구나,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해버린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떼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세스를 모르는 건데 본인이 마치 맞는 것 마냥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괜히 지금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공무원들까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인이 죽었을 때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 써져 있는 6개의 서류를 요구해서 상속인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자기가 어떤 공무원을 만났느냐, 어떤 법원 직원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전세 사기 유형을 크게 묶었을 때는 다 비슷해 보여도 각 전세 사기마다 다 세부적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막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떡하냐, 진짜 상속자 찾아야 되는데 상속자를 아무런 곳에서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안 주면은 그럼 어떡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그냥 웃기시네 하고서는 웃고 그냥 흥신소 사설 탐정이라도 써야죠.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참 이게 시스템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그 구독자님의 사례를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타임라인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이 사례를 한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예전에 사기를 당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를 주실 분들은 여기 이메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좀 필요한 내용들을 시청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